중국인 관광객 집 나르는데 혈세 306억을 투입을 한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하고 장동혁 대표에게 오찬하는 자리에서 국영 예산을 지금 26조 2천억 원을 투입을 했죠. 26조 2천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눈속임을 합니다. 이 전쟁 예산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란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는 추경을 한다. 26조 2천억 원. 뭐 세수가 많이 불어나서 빚 안 내고 이번에 한다. 채무 발행 안 하고 한다. 그러니까 빚 안 내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퍼주기를 하는 거죠. 전체 70% 국민에게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막 주고. 자, 이렇게 하는데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죠. 가령 이 김어준 방송으로 불렸었던 지금은 김어준이 버리고 가서 TV에서 교통방송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어렵고 한데 어쨌든 김어준 방송으로 불렸던 교통방송을 지원하는 49억 원. 이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 원. 농지, 투기 전수조사 587억 원.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들이죠. 이것도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일일이 다 이재명 면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작 기름값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택배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고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업 지원도 턱없이 금액이 부족하다. 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전쟁 추경이라면은 그 전쟁 때문에 기름값 상승되고 또 석유화학 제품이 올라가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 예를 들어서 택시 기사나 지금 장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택배 기사나 화물차나 그리고 또 어선들도 기름값 때문에 지금 굉장히 1.5배 막 그렇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닐하우스 하는 농수축산업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게 전쟁에 대한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돕는 거지. 일률적으로 70% 국민 그 안에 보면은 소득 70% 안에 들어가는데 보면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900 몇십만 원 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냥 국민 70% 전부 다 표니까 표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런 항목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일종의 보편적 지원 중에서도 30%는 깎아버리고 저는 이 생각도 듭니다. 이 소득 상위 30%는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거 빼버리는 거야. 근데 한철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소득 상위 30%가 전체 세금의 90%를 담당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싹 빼버리고 그렇게 빼려면은 빼도 좋은데 그러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면은 90%의 세금을 내는 30% 국민도 이해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70% 국민에게 다 줘버린다. 이번에 피해를 안 받은 사람들까지도. 그러면은 화가 나죠.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오늘 장동혁 대표가 쭉 지적을 했고 그 중에서 하나 지적을 한 게 이겁니다. 이재명이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중국인 관광객 집 날라주기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집 날라주기 사업. 이게 뭐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이 중국인 관광객 집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이런 예산은 이번 전쟁 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이게 알고도 지침이를 떼는지 진짜 몰라서 하는지 관광 진흥을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장동훈 대표가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중국 사람들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또 시치미를 떼는 건지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그거 삭감을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엔 그럴 일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번 지적을 했던 겁니다. 추경에 중국인 짐 캐리 서비스 활성화에 5억 원, 중국인 환대 부서 설치하는데 13억 5천만 원. 추경 안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중국인들만? 이재명 뭐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거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김원혜 의원도 그렇게 이제 중국인 짐을 이제 날라주는 서비스 활성화에 5억 원, 중국인 환대 부서를 따로 설치하는데 13억 5천만 원. 그럼 중국인만 그 부서에 들어갈 수 있나요? 중국 현지 시장 홍보비 223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쯤 되면 쎄쎄 추경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그거를 오늘 다시 장동혁 대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재명이 이게 중국 사람만 그 대상으로 하는 거냐 계속 물었고 에이 아니겠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은 중국 사람만 해주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청래가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중국인이 아니라 중하권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아니라 중하권. 이게 또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뭐 중하권이라는 게 어디까지 뭐 홍콩, 마카오 이런 것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중국을 특별히 우대하는 그런 사업을 실제로 이 안에 쏙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장동현 대표가 지적을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중앙일보 조금 전에 나온 기사 보여드리죠. 야당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 예산 비판에 국회 문체위가 25억 삭감했다. 오늘 바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여야정 그 회담에서 지적을 한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 예산이 국회 문체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뭐 다른 거는 또 뭐 여기저기 막 끼워 맞춰가지고 이제 전액 삭감됐다는 게 짐을 옮기는 거, 그 비용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여기저기 막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전체 회의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기존 306억 원에서 25억 원을 감액해서 통과를 시켰다. 어제 문체에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김원혜 의원을 비롯해서 이 김원혜 의원이 지난 3일에 해당 예산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그 중국인 관광객 수화물 운반 서비스 활성화 5억 원, 중국인 환대 부서 설치 13억 5천, 홍보비 중국 현지 시장에 223억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어제 이거 전체 회의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도 이재명은 정말 모르고 있었든지 알면서도 시침이 되는지 그 부분은 뭐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장동혁 이재명을 만난 김에 또 선거 부산 선거 이제 지원을 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저 내용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 지난번에 이 부산의 핵심 사업이죠. 부산 특별법, 부산 특별법을 무슨 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표력을 했죠. 그러니까는 그 부산 특별법은 부산시장에 출마한 그 민주당 전재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던 그 법안인데 이 부산을 국제 물류, 국제 금융, 디지털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인데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당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삭발까지 한 그 법안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지난번에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하고 강주나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건가.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이 다른 곳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재명이 왜 부산을 홀대하느냐, 자,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오늘 이 부분도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에게 직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자, 부산시장 선거가 지금 전재수의 여러 가지 사보를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이 부산을 지킬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지원 사과를 한 거죠. 부산 특별법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의 수건인 장동혁이 대표가 이재명에게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비공개 대화를 하면서 부산 특별법을 철회해달라 이 건의를 했는데 이재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그건 안 돼. 포퓰리즘이야. 그렇지. 부산에 처음에 이제 전재수를 출마시켜서 부산을 차지를 하려고 해양수산부도 이전을 시키고 전재수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앉히고 막 했죠. 그런데 이 통일교 게이트가 터지면서 전재수가 이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물러났는데 계속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막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전재수는 친문 진영이죠. 문재인 쪽 사람이죠. 친노 친문 이쪽으로 올라오는 부산 친노 친문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전재수를 지금 전재수 카드를 버리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갑자기 이번 부산 선거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 부산특별법에 대해서 이재명이 반대를 하고 나섰다. 이것은 여권 안의 지금 좌파, A그룹 좌파, B그룹 좌파, 이것하고 그런 미묘한 역학구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